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가지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하셨는데요. 중안면 거상 수술은 얼굴의 가운데 부분을 예쁘게 하는 수술입니다. 특히 처져 있는 입꼬리를 올려주고 볼처짐이 처진 게 위로 올라가고 팔자주름이 펴지고 인디언 주름도 없어지면서 앞볼, 융기, 웃을 때 빵긋 웃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측두부에 2cm 정도 절개를 해서 골막과 박리를 해요. 거기에 이렇게 녹는 물질인 엔도타인이라는 물질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갈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갈고리를 입꼬리 근육에 걸고 심부볼 하나 걸고 팔자주름인데도 걸고 잡아당겨서 측두부 근막에 당겨주는 그러한 수술을 합니다. 절개한 부분은 그냥 꼬매는 그러한 수술인데요. 이 엔도타인이라는 물질은 사람 몸속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물질입니다. 조직을 박리를 해서 잡아당긴 거기 때문에 이미 조직은 자리를 잡아서 엔도타인이 다 녹고 난 뒤에도 처져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술 효과는 이 환자 사진에서 보면 입꼬리가 올라갔고 인디언 주름 없어졌고 팔자주름 올라갔고 마리오넷 라인 펴졌고 볼처짐 처져 있는 부분 위로 올라가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디언 주름 있는 부분에 이렇게 빵긋 웃는 듯한 앞볼 융기가 생겨납니다. 얼굴형이 이렇게 앞볼 융기가 생겨나면, 여기가 앞볼 융기가 생겨나면 가만히 있어도 웃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입꼬리도 올라가니까 웃는 듯한 느낌이 생기면서 얼굴형이 본래 수술하기 전에는 윤곽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구분짓는 윤곽선이 수술 전에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볼 융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눈꼬리에서부터 턱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이런 윤곽선이 생기면서 여기까지가 정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뒤는 측면과 정면을 가로지르는 이런 윤곽선이 생기면 얼굴이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턱 쪽에 심부볼이 끄집어 올라가면서 처진 턱 라인이 V라인으로 게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V라인 턱 라인이 되고 입 주변에서는 계란형 모양의 윤곽이 만들어지는 게 중안면 거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한 수술은 하안검 성형입니다. 하안검 성형은 눈밑 절개를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해 주고요, 다크서클 없애주고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애교살을 만들면은 웃지 않을 때도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웃을 때는 더 화사한 표정으로 피어납니다. 옛날에는 눈밑 피부와 근육을 함께 다 잘라내버려서 애교살이 있던 것도 없애버렸어요. 눈밑을 반반히 펴는 거에 주력을 했는데요. 요즘에 애교살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요즘에는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눈밑의 근육을 모아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시술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안면 거상이란 게 이 부위의 조직을 위로 다 밀어 올리니까 여기 애교살을 더 두껍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하안검 성형을 할 때 중안면 거상을 하면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앞볼 융기가 있고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미소를 짓는다는 표정인데 애교살을 만들면 더 미소 짓는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중안면 거상을 하면 이 아래 조직이 전부 다 위로 밀려 올라간다고 그랬죠. 하안검 성형을 하면은 하안검 외반증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심각한 부작용인데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가 쉽습니다. 눈이 자연스럽고 웃는 듯 하면서 눈 크기가 작아지지 않으면서도 하안검 외반증이 예방이 됩니다. 이것도 중안면 거상과 하안검 성형을 같이 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3번째 수술은 눈썹아 거상 수술인데요. 사람이 노화로에서 눈썹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 답답해요. 눈꼬리도 처져 보이고 시야도 가려져서 불편하니까 눈썹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 이마의 주름도 자꾸 지고 인상도 안 좋아집니다. 눈썹아 거상 수술은 눈썹 밑에 절개를 2cm 정도 절개해서 이 절개를 통해서 이 이마를 전체적으로 다 박리를 해요. 전체적으로 박리를 다 해서 이 눈썹 밑에 있는 근육을 위로 끌어올려서 고정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눈썹의 기본 높이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쌍꺼풀도 커지고 눈꼬리 처진 것도 해결이 되고 얼굴이 3등분 황금 분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어도 눈꼬리 주름이 잘 안 지니까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표정이 가능합니다. 또 눈썹화 거상 수술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눈썹의 근육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술하기 전에는 평평하고 넓적한 듯한 이마가 눈썹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마가 좁아 보이고요. 동시에 이마에 이렇게 계란형 모양의 윤곽이 생겨납니다. 이마가 수술하기 전에는 네모지고 납작하고 뒤로 넘어간 듯한 가운데 꺼지고 이랬던 이마가 수술한 후에는 가운데 볼록 튀어나오면서 계란형 모양의 이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안면부에서 앞볼 윤기가 생겨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계란형 모양 윤곽선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윤곽선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구분 지어주는 아주 예쁜 45도 윤곽선이 만들어집니다. 계란형 얼굴이 되는 겁니다. 위쪽은 돔 모양의 이마로 계란형이 되고 여기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선은 계란형 모양으로 윤곽선이 만들어져서 가운데 부분이 모두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계란형 윤곽선이 완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게 측면이죠. 정면이에요. 정면과 측면을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이런 윤곽선이 뚜렷하면 할수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면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측면이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얼굴의 조비를 좁게 봅니다. 근데 이런 윤곽선이 흐리면, 이런 윤곽선이 흐려지면, 나이가 들면 이런 윤곽선이 더 흐려지죠. 그러면 얼굴이 넓어져 보여요. 앞볼 윤기가 생겨서 이마에 윤기하고 같이 코하고 턱하고를 연결하면 이런 십자 모양의 오악이라고 그래서 5가지의 튀어나온 윤곽이 생기는데 윤곽선을 이렇게 테두리를 연결해 보면 그게 바로 얼굴의 가운데를 모아주는 계란형 모양의 윤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윤곽이 뚜렷해지면 얼굴이 오밀조밀 심심한 데가 없고 오관으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얼굴은 작아 보이고 오관은 커 보이니까 예뻐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늘어진 부분을 안면거상으로 피부를 펴는 거죠. 이분은 코울셋 경부거상이라는 것도 하셨어요. 이 환자분 보면 목이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좀 가늘어져 보이죠. 왜냐하면 목을 앞에서 졸라 맸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 절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턱 밑에 이렇게 한 3cm 정도 절개를 해요. 보시면 약간 뿔구슬이 아직도 좀 있긴 있는데 몇 달이 지났지만 앞에서도 안 보이고 옆에서도 안 보입니다. 이 흉터는 들어 누워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뿔구슬이한 게 한 몇 달 가는데 그건 별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절개선을 통해서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침 삼킬 때 세로로 주름짓는 근육들, 광경 근육이 내려오는데 그 근육들을 잡아서 박리를 다 해서 밑에서부터 묶어서 여자들 코울셋 조이는 것처럼 묶는다고 그래서 이걸 코울셋 경부거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요 가운데가 쑥 들어갑니다. 남자들 넥타이 매면 목이 쑥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옆에서 보면 여기가 쑥 들어가서 예각이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둔각이었던 턱이고 늘어져 있고 처져 있던 느낌들이 쑥 들어가면서 선이 생겨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쪽에 세로주름도 없어지고 턱 라인이 간결해지죠. 물론 뒤쪽에서 안면거상을 할 때 뒤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이 앞에까지도 펴집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쑥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코울셋 경부거상을 해주면 목 앞쪽 주름이 더 확실하게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4가지 수술을 저는 정면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절개도 앞에서 하고요. 1번 중안면거상, 그리고 2번 하안검성형, 3번 눈썹화 거상 다 2cm, 3cm씩 절개를 하는 거죠. 턱 밑에 코울셋 경부거상 다들 얼굴의 중심 쪽에서 수술을 하는 거고 얼굴의 중심을 박리해서 중심을 예쁘게 하는 겁니다. 눈 밑, 이마, 입꼬리 올려주는 중안면거상 그리고 턱 앞쪽을 절개해서 이것을 졸라매주는 코울셋 경부거상 이 모두가 다 정면을 예쁘게 하는 겁니다. 얼굴에 45도 윤곽선 안쪽을 예쁘게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정면 수술과 동시에 안면거상 수술을 시행하셨어요. 안면거상 수술은 절개를 측두부 쪽에서 모발선 따라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귀 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이 귀 뒤쪽을 절개를 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긴 절개를 통해서 박리는 이만큼을 박리를 하는 겁니다. 피부 밑에를 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는 피부 밑에 스마스 근검막이라는 건막층이 붙어 있어요. 피부가 책으로 말하면 겉장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 스마스층은 속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박리를 하고 피부 밑에 스마스층을 박리해서 스마스층, 즉 속지를 잡아당기면 피부의 겉표지는 같이 덩달아서 따라와서 속지를 바짝 잡아당겨 놓으면은 피부는 남는 거 좀 잘라내고 꼬매면 피부에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흉도 안 지고 효과적으로 피부가 펴지는, 그걸 스마스층 박리를 통한 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스층하고 피부층을 이렇게 넓게 박리를 해서요. 스마스 어떻게 잡아당기냐? 눈 옆에는 옆으로, 목 있는 데도 옆으로, 귀 앞에는 수직 방향으로, 입 있는 데는 45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안면 거상 수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안면 거상은 처진 정도에 따라서 3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이분처럼 전체 안면 거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적인 안면 거상은 이렇게 박리를 좀 적게 해요. 뒤에까지 안 가고 요만큼만 박리해서 얼굴 쪽만 박리하고 절개도 귀 앞에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직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목 뒤쪽, 이 부위를 안 하는 건데, 이 부위에 주름이 별로 없어서 할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 굳이 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최소적인 안면 거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측두부 미니 거상, 그보다 더 적게 박리하는 경우인데, 측두부 쪽에 토미 모양으로 모발선 있는 데까지만 절개를 해서 박리도 눈 옆에 하고 저울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박리를 하는 거죠. 요 부위를 빼는 겁니다. 요 부위도 빼고, 요 부위도 빼고, 요 부위가 빠진다고 해도 이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굴의 한 80% 정도는 펴집니다. 턱 라인하고 귀 뒤에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미니 거상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면 거상 수술 전체를 하신 건데, 박리를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박리를 했지만은 앞쪽에 코르셋 경부 거상하면서 이 앞쪽을 박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두 개가 통해 이쪽 얼굴에 박리한 게 목 가운데를 통해서 반대쪽까지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안면 거상 수술만 잘하면 그냥 얼굴 전체가 예뻐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마치 안면 거상술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분에서 옆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안면 거상술만 이렇게 해서 옆에 이 얼굴이 이렇게 이만큼이 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나올까요? 그걸로 해서 이뻐질 수가 있을까요? 안면 거상 수술은 얼굴의 중심부를 예쁘게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앞볼 윤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교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눈썹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옆에서 피부를 펴는 겁니다. 그 피부를 펴는 것도 가령 열심히 노력해서 박리를 이 부위까지 넓게 박리하고 해서 팔자주름까지도 펴겠다, 마리온 라인 다 펴겠다 해서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팔자주름이 옆으로 펴지고 입꼬리가 옆으로 잡아당겨지고 그리고 마리온 라인도 옆으로만 잡아당겨지면, 그러니까 중안면 거상 같은 걸 안 하고 그렇게만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얼굴에 이렇게 중심 라인이 완전히 뭉개집니다. 이렇게 중안면 거상을 해서 만들어진 중심선이 옆에서 바짝 잡아당겨서 이 선이 뭉개지면 이 팔자주름 펴져서 밋밋하게 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쁘지가 않은데. 입꼬리도 옆으로 잡아당기면 어색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면 거상은 이 45도 윤곽선 바깥 부분의 피부를 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우리가 이 집을 만들 때, 인테리어로 공사를 할 때 예쁘게 가구도 만들고 등도 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뒤쪽은 이제 남은 거, 피부 남고 처진 부분 도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실제로 중요한 공사는 하나도 안 하고 도배만 하면은 실내가 장식이 다 이뻐지나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 거상 수술 하나만 해가지고는 얼굴이 예뻐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와서 안면 거상 수술을 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피부는 잡아당겨져 있어요. 피부는 잡아당겨져 있고,
그렇게 유돌이 있는 피부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잡아당겨서 어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뻐지지 않았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그 안면거상 하나만 해갖고 이뻐지지 않습니다. 얼굴의 중심을 예쁘게 하는 정면 수술을 하면서 안면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이뻐지는 걸 이미 예약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정면 수술로 예뻐질 수밖에 없는 계획된 얼굴을 안면 거상 수술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이거 안면 거상 수술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예뻐질 수밖에 없게 계획된 얼굴을 안면 거상 수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볼처짐만 볼록 쳐져 내려와서 심부볼이 쳐져 내려오면 이렇게 볼록하게 여기가 쳐져 내려와 보이는데 입꼬리도 시무룩하게 쳐져 내려오고 우울해 보이죠. 이런 경우에 축두부에서 절개 조금 해서 박리해서 중안면 거상만 하는 거죠. 엔도타인으로 입꼬리, 심부볼, 팔자지방 이렇게 끌어올리면 앞볼 윤기가 이렇게 생겨서 명랑한 느낌이 생기고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개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꼬매는 거죠. 볼처짐만 해결할 때 이렇게 중안면 거상으로 젊은 분들 많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분도 30대인데 볼처짐이 있어서 입꼬리 좀 올리고 앞볼 윤기 만들어져서 명랑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중안면 거상 한 가지만 하셨고요. 이분은 40대인데 볼처짐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볼처짐이 심하시고 얼굴의 가운데 부분이 꺼져 있고 입꼬리 처짐도 심하고 얼굴이 길어 보이죠. 이런 얼굴을 말상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런 경우에 중안면 거상을 해서 앞볼에 윤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서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팔자주름도 일어서고 마른 라인도 좀 펴지고 중안면 거상해서 얼굴을 명랑한 느낌으로 바꾸고 눈 밑에 절개를 해서 다크서클, 눈물꼬랑 없애주고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마 쪽에는 눈썹화 거상을 해서 이마를 볼록하게 하면서 눈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눈이 커지고 눈꼬리 처진 게 없어지고 그래서 눈이 커지고 웃는 얼굴로 바뀌고 전체적인 윤곽선 라인이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귀공자 같은 얼굴로 바뀌셨어요. 정면 수술 3가지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옆쪽에는 처진 게 없어요. 옆쪽에는 뭐 피부 처진 게 별로 없으셔서 미니거상이나 최소적인 안면거상, 전체 안면거상은 필요가 없어요. 눈꼬리 조금 처진 것은 눈썹화 거상으로 잡아당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분도 안면거상 수술 없이 가운데 정면 수술만으로 예뻐진 경우입니다. 이제 50대쯤 되면 어느 정도의 피부가 탄력이 이루어지면서 눈꼬리에 잔주름도 생기고 입 옆에도 이렇게 잔주름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측두부 미니거상 정도. 왜냐하면 목 있는 데는 아직까지 선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목 뒤쪽을 할 필요도 없고 귀 앞쪽을 할 필요도 없다 싶으면 그냥 측두부 미니거상에서 여기서 이만큼만 절개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게 측두부 미니거상이고 물론 애교살 만들어지는 하안검성형, 입꼬리 올리고 앞볼 윤기 만들어지는 중안면 거상, 그리고 눈 커지고 이마 예뻐지는 눈썹화 거상 이 3가지 정면 수술을 하고요. 거기에 측두부 미니 거상을 덧붙인 겁니다. 이렇게 거상 수술은 앞에 정면 수술을 하고 그거에 얼마만큼 피부가 남을까 이 밑에서 중안면 거상을 해서 올리면 눈꼬리 쪽에 주름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두부 미니 거상 정도를 해드린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에 애교살 만들어주는 하안검성형 그리고 중안면 거상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이마도 네모지고 넓적한 이마가 이렇게 도톰하면서 눈썹화 거상을 해서 눈도 커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옆에 부분은 본래부터 늘어진 피부가 좀 있고 옆골도 처져 있고 눈꼬리도 많이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최소절개 안면거상 여기서부터 절개해서 이렇게 해서 귀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절개해서 박리를 요만큼만 하는 거죠. 귀 뒤쪽 요 부위를 안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신 거고요. 아까 이분은 중안면거상, 하안검성형, 눈썹화 거상, 콜셋 경부거상 다 하시고 전체 안면거상을 하신 거죠. 전체 안면거상을 해서 귀 뒤에 후경부까지 그리고 앞쪽도 했기 때문에 앞쪽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안면거상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 환자들은 다 각자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수술을 한 겁니다. 의사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수술을 권할 수 있는 수술을 조합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별로 늘어지지 않은 사람도 전체 안면거상을 시킨다든지 할 필요가 없고, 또 앞쪽에 중안면부가 많이 처졌는데 안면거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환자별로 그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거상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미니 거상만 필요한 사람은 미니 거상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안면 거상술로 단순히 주름을 펴는 것에 만족을 하지가 않고요. 먼저 얼굴 정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지 명랑하고 예쁘고 활기차게 눈도 커 보이고 얼굴 윤곽도 뚜렷해 보일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주름이 늘어졌는지에 따라서 안면 거상술도 그 범위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개개인별로 맞춤을 수술을 합니다. 안면 거상 수술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저희 키다리 성형외과의 안면 거상 수술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면 수술과 측면 수술, 이걸 어떻게 조화해서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 키다리 성형외과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